최근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시민이 체포되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사라졌습니다. 불길은 관공서를 삼키고 정치인의 집마저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한글이 비밀의 무기처럼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3억 인구와 2만 개의 섬을 가진 이 거대한 나라에서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최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정부의 부패와 특권, 그리고 악화된 경제 상황.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위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1000명 이상이 체포되고 3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화염병이 날아들고 경찰은 최루탄과 장갑차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언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글이었습니다. SNS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한글로 적혀 있지만 한국인은 그 뜻을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입니다. 팅갈 민따 마압트루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것은 인도네시아어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사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게 뭐가 그리 어렵냐 였습니다. 검열을 피해 정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시민들은 한글을 빌려 자유의 메시지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글, 더 많은 분노가 한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 이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더 날카롭고 더 거친 글을 쏟아냈습니다. 졸업 점수가 겨우 68점, 학교 때도 선생님 말 안 듣더니 국민 말은 더 안 듣는다. 그 쥐 같은 자들은 머리도 없고 양심도 없다. 이런 욕설조차 한글로 된 인도네시아어로 적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놀라 혼란스러워했지만 이 광경은 우리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문자가 저 먼 나라에서 저항의 언어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분명 자부심을 느낄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바로 국회의원들의 특권 수당 때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은 자카르타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매달 약 5천만 루피아, 한국 돈으로 약 430만 원에 달하는 주택수당을 받습니다. 문제는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이 약 54만 원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평범한 국민의 월급 10배에 달하는 돈을 국회의원들이 특권으로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민심은 폭발했습니다. 국민은 굶주리는데 정치인은 호화롭게 산다. 이 불만이 곧 거대한 분노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4만 명 넘는 노동자가 해고됐습니다. 작년까지 5%대를 유지하던 경제 성장률은 4%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위를 더욱 격렬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8월 28일 대규모의 폭력적이고 과도한 시민 저항 진압 과정에서 브리몹 경찰 전술 차량에 치여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가 사망한 것입니다. 그 순간 인도네시아 전역의 시민들은 더욱 격렬히 분노했고 도시는 순식간에 화염병과 최루탄이 뒤엉키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하필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수많은 문자 중 한글을 택했을까? 과거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류의 영향입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경험. 이것이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시위 현장 동영상에는 K-팝 음악이 배경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한글과 음악이 이들의 저항을 상징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의 겨울을 밝힌 촛불의 물결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구호 아래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겨울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저 먼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문자 한글을 손에 들고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이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이 세계인의 자유와 저항의 무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은 수당은 정당하다 주장했고 대통령은 사망 사건을 애도하면서도 강경 진압을 지시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반성과 사회 안정을 요구하지만 그 길은 아직 멀고 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손에서 우리 한글이 저항의 언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 이 장면은 어쩌면 과거의 우리와 오늘의 그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사과와 사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글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